4강에서 다룰 내용은요. 오늘 다룰 내용들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지난 시간 강의를 안 보시면 아마 오늘 이해가 좀 힘드실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녹화를 해서 올리는데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으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돌아가셔가지고 지난주에 그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 청투모 기초교육에서의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 투자를 해칭하는 방법들,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사실 이거 좀 자화자찬입니다만 어디에서도 가르쳐줄 수가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증권사 신입사원 교육에서도 절대 안 가르쳐줄 거예요. 제가 오디오북을 들어요. 여기 오면서 나는 시장을 어떻게 이겼나라는 에드워드 소프라는 사람이 쓴 오디오북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미국 시장에 비해서 한 40년 정도 후진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첨단 기법들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미국 시장 80년대 이미 검증이 끝난 것들이더라고요. 참 우리 축복받았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었으면 개인 투자자로서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헤지펀드에다 돈 넣어놓고서 그냥 수익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 때는 한국에서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엄청 고급 기법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이미 80년대 미국에서 다 나온 거예요. 네. 저희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리스크가 뭔지도 모르고, 해칭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런 분들이 정말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베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베타를 막고 알파를 쳐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어떻게 베타를 막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라고 하겠습니다. 리스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스템 리스크, 그리고 개별 종목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는 주식시장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이든 가치주든 우량주든 상관없이 그냥 같이 무너질 땐 무너지죠. IMF가 터지면 그런 것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고, 그리고 비체계적 리스크, 개별 종목 고유의 리스크. 개별 종목에서 터질 수 있는 리스크들은요,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 한 종목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집중 투자를 정말 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 개별 종목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갑자기 회장이 교통사고 나서 급사할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의 이재용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내일 급사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돌발 리스크들은 절대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을 해도 내 계좌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소화되게끔 설계를 해놔야죠. 최소 종목을 그래서 30종목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30종목을 진짜 투자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합의점을 좀 제시를 하는 게 최소 10종목, 그리고 정말 내가 주식 투자를 계속 오래도록 잘 하고 싶다면 20종목을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 주식 투자 자산에서 한 종목당 5%를 넘기지 않게끔 분산을 해놓는다면 시스템 리스크로 한국 전쟁이 나는 그런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개별 종목에서의 리스크는 상쇄됩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분산뿐이다. 처음부터 무조건 분산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리스크. 시장 전체가 붕괴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기법들로 막을 수가 있어요.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매크로라든가 아니면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최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그리고 비체계적 리스크는 분산 투자로 막고 나서 여기서 시장 초과지수 수익을 올리면 남들 먹을 때 남들보다 좀 더 먹거나 남들 같이 먹거나 갑니다. 그러다가 남들 까일 때 덜 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누적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게 남들보다 뭐 독보적으로 10배 오르는 녀석을 혼자 잡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인생 역전을 하고 이런 게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기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체계적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를 대응하는 세 가지 방법 플러스 원 플러스 하나,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모멘텀을 이용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모멘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 되게 중립적인 거예요. 이 모멘텀과 매크로 사이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모멘텀이라는 건 후행적인 겁니다. 근데 수급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크로는 뭡니까? 거시경제 지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나빠지면 수급이 발동하고 그러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제 파일까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선지일치, 저는 이걸 좋아해요.
자산 배분을 하는 거예요. 먼저 깔아놓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모멘텀 수급 매크로를 이용해서 내 계좌를 방어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방패를 좀 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계좌를 한 4개 정도로 크게 나누는데 한 절반 정도는 이런 식으로 미리 막아놔요. 매크로가 털려서 수급이 털려서 모멘텀이 깨지더라도 이미 거기서는 손실과 그 수익이 상쇄되는 수준까지 가도록 그렇게 먼저 설계를 해놓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좌를 만들 때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의 방어 체계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평균 모멘텀 스코어라는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균 모멘텀 스코어가 관련 논문도 하나 나온 게 있었고 그 국내에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신 분들은 그 시스트레이더 79라는 닉네임 쓰신 블로거 분이 있는데 그분 참 블로그 많이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소개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개월 모멘텀, 절대 모멘텀을 사용한 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12개월 모멘텀이라는 거는 12개월간의 수익률이 음수냐 양수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했죠. 양수라면 상승했으니까 상승 추세다 라고 생각해서 난 주식시장에 100% 포지션을 담고 그리고 음수라면 하락했으니까 하락 추세다라고 판단해서 0% 주식 포지션을 담고 절대 모멘텀 12개월 절대 모멘텀 전략이었어요. 근데 12개월이 제일 우세하겠습니까? 11개월이 우세하겠습니까? 10개월이 우세하겠습니까? 이게 최적의 기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논문에서 12개월이 우수하다고 나왔어요. 미국 시장에서 아주 장기간의 추세로 볼 때 12개월이 제일 그냥 무난한 것 같다라고 나온 건데 우리나라 2000년대부터 코스피 시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12개월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을 산다 판다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노란색 선입니다. 근데 위에 3개월 선이 있어요. 이게 각 3, 6, 9, 12 그리고 평균인데요. 3, 6, 9, 12개월을 한번 볼까요?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3개월이 가장 우수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3개월짜리 절대 모멘텀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생각.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3개월이 제일 좋았으니까 앞으로 20년 동안도 나는 3개월 주가를 보고 판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개월 그래프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여기 2000년대 초반에 1년 동안은요. 이 3개월짜리 절대 모멘텀이 제일 성과가 안 좋았어요. 중반쯤으로 왔을 때 보면 6개월짜리 모멘텀을 사용하는 전략이 가장 수익이 좋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시장 상황이 추세가 짧게 나타나냐 길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이 추세의 기간도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4가지 절대 모멘텀 전략이죠. 우리 계좌를 4등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개월 추세가 없으면, 그러니까 3개월 수익률이 0%면 우리 계좌를 25%만 비웁니다. 근데 6개월 추세도 없다? 그러면 50% 비웁니다. 근데 9개월 추세도 없다? 그러면 75%, 12개월 추세도 없다? 그러면 100% 다 비우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최근 단기 급락을 해서 3개월 추세는 없는데 6개월, 9개월, 12개월은 추세가 있을 수 그러면 75%만 주식 비중을 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추세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온오프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하는 거는 단순하게 4등분 해가지고 25% 단위로 하는 거였는데 1일 단위로 해가지고 1일부터 365일 동안에 1일 수익률이 양수면 1점 2일 수익률이 양수면 또 1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65일 동안의 추세가 절대 모멘텀이 총 365개가 나올 수 있겠죠. 365개의 절대 모멘텀을 각각 보는 거예요. 그게 평균 모멘텀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요. 3개월짜리 추세가 아주 우월해지든 12개월짜리 추세가 우월해지든 모든 추세에 나는 다 내 계좌의 해칭 방법을 평균 내놨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베스트한 방법. 시장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절대 모멘텀 기간은 매번 달라집니다. 매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매번 추적해서 맞출 수는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점에 절대 모멘텀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시점, 다양한 타임프레임,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전까지 매일의 추세를 365개를 내서 평균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걸 평균 모멘텀 스코어라고 합니다. 평균 모멘텀 스코어 구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오늘 코스피 지수, 오늘의 코스피 지수가 어제 코스피 지수보다 높으면 1점을 부여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틀 전 코스피 지수보다 높으면 1점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쭉 3일, 4일, 4일, 5일, 6일, 6일, 7일, 8일 해가지고 364, 365일까지 해서 각각 다 1점을 부여해요. 근데 만약에 낮으면 1점 부여하지 않고 0점. 1년 내내 쭉 올랐으면 365점이겠죠? 그럼 주식 비중 100%. 한 절반은 떨어지고 절반은 올랐다? 그러면 주식 비중 50%. 평균 모멘텀 스코어 방식으로 그 해칭을 하면 좋은 점이 매월 그 자산이 크게 훅훅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계좌 회전율이 그렇게 올라가죠. 스프레드시트 저번에 공유 드린 거에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요. 코스피 모멘텀 스코어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매일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과거 365일간의 코스피 지수를 쭉 불러온 다음에 방금 말했던 그 계산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식시장의 절대 모멘텀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모멘텀 계산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투자했을 때 이 파란색 선입니다. 평균값을 사용하니까 아주 그냥 중간 정도로 아주 무난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방금 말했던 365일짜리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사용해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조절을 해나가면 이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좋은 종목을 30종목을 고를 거죠. 알파를. 그러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올라갈 거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조금씩 수익률이 이렇게 누적돼 갈 거예요. 평균 모멘텀 스코어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2008년에 막 이렇게 50%씩 떨어지던 이런 상황에서도 25% 정도 손실로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의미한 방어력이에요. 궁극적으로 최종 수익률은 훨씬 높아요. 얘가. 왜냐면 우리가 리스크를 몇 번 막아냈기 때문에. 아시죠? 평균 모멘텀 스코어의 장점은요. 이런 구간에서도 두드러져요. 과거 12개월 수익률이 0이 될 때 우리가 주식을 다 파는 거잖아요. 12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하면. 근데 과거 12개월 동안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한 30% 올랐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요. 내 계좌가 30% 털릴 때까지는 방어하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요. 30% 털려야지만 이제서야 방어를 해요. 평균 모멘텀 스코어로 하면 중간 방어가 계속 켜지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죠. 이게 되게 뭐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건 코스피 기준인 거고 여러분이 여기서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거두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좋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다시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배운 건 절대 모멘텀을 다양하게 분산해가지고 우리 계좌를 지킬 수 있다. 절대 모멘텀 하나만 써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만 안 쓰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다양하게 분산하면 더 아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들어가면 이번 달 주식 비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 두 번째는 수급 투자 전략이 돼요.